저희가 준비한 2위와 4위인데요. 전반적인 관전 포인트는 여기 화면에 등장한 김문수, 홍준표 말고도 한동훈 후보 이 세 명 중에 누가 2명으로 압축이 될 거냐가 대체적인 시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아예 본인과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올라갈 것이라고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랬죠. 우리 국민들의 민족은 한국 민족이지만 당시 국적을 뺏겨버렸답니다. 만약 국적이 일본이었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전부 내란이야. 우리 독립투사들은 내란 행위다. 그게 왜 내란? 그래서 그거는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일제시대 때는 나라가 뺏겼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대표적입니다. 송기정 선수가 무국적이면 왜 일장기를 달고 나갔습니까? 일단 아까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문제를 두고도 김문수, 홍준표 두 사람의 의견이 좀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전략적 당 50, 당심 50, 뭐 여론 50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경선 결선행 티켓은 나와 한동훈이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단언한 이유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막판 어떤 표 결집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처음에 8명이 나왔을 때는 그 토론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예. 뭐 이런 토론을 만들었냐 등등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이 흥행이 쉽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의외로 맞수 토론을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금요일 날 정말 예. 3시간에 걸친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두 사람의 정말 이 혈투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1열 직관했어요. 네, 바로 이제 사회도 보시고 했기 때문에 예. 그걸 보면서 야 토론이라는 게 이렇게 또 맛이 있구나라는 느낌들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두 사람에 대해서 탈탈 어떤 국민들이 정말 이제 제대로 알 수 있게끔 또 김문수 후보와의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자 토론에서 이제 마지막 종점을 찍었는데 예. 아마 이번에 금토 이 목금토 이 세 번의 토론이 꽤 이번 어떤 경선의 구도에 어떤 변화를 줬다. 그리고 그동안 있던 여러 가지 배신자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 솔직하게 어떤 당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저류에 아마 각 후보 진영에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굉장히 아마 이 토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어떤 지지의 어떤 변화 이게 꽤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일단 반탄 쪽에 있었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하면서 예. 이제 본인이 어떤 기세를 잡은 것 같고 지금 홍준표 후보 쪽이 굉장히 아마 좀 막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또 이야기했지만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김문수 후보 뒤편에 지금 이제 이 대행이 있기 때문에 한 대행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좀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김덕수요? 예. 네. 그래서 어제 뭐 보니까 이 저 홍대 가서도 버스킹도 하고 예전에 막 셀카 찍는 사람들 보고 저 이미지 정치다 그랬는데 본인이 또 셀카를 열심히 찍으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 등등 보듯이 그만큼 지금 막판 김문수와 홍준표 이 두 사람의 대결이 꽤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한마디씩 하는 거는 잠시 뒤에 또 짚어볼 테니까 경선 결선 티켓은 나와 한동훈이다. 김문수 후보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민 여론조사 50%, 당심 50%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유기천 부위원장님. 이게 지난번 대선 경선 때는 당원 투표율이 역대 최고였는데 조금 전까지 실시간 반영된 수치가 있나요? 예, 저희 제작진에게 한번 실시간 조금 전까지 집계된 자막을 미리 한번 부탁드리고 그 얘기 함께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까지 42.13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47.91 사실 이 당에서 당심 50, 여론 50 할 때 저기 나오네요. 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투표율이 사실 예상은 첫날 이제 42%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모바일로 직접 하는 투표가 하나 있고 예. 모바일 투표를 안 하시는 당원들에게 이제 다음 날 ARS 전화를 통해서 다시 투표를 한번 하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하루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하루, 그다음에 ARS 하루 이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이틀씩 했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는 첫날 모바일 투표에서 44%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올라가서 63%까지 올라간 거라서 저는 하여튼 시간이 그 절반으로 준 거,
그다음에 선거운동 기간이나 방식이 그때 비해서 좀 상당히 낮아진 부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실패로 인해서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비등했고 저희 진영이나 당 입장에서 고무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분위기까지 감안한다면 예. 이번에 첫날 42% 나온 것을 이게 예상 외의 어떤 투표율이다 이렇게 평가했지만 결국 50%를 안 넘게 되면 사실은 그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 투표율이죠. 따라서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각자의 캠프에서 계산하겠지만 예단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는 뭐 한덕수 대행이 있었던 여론조사를 봤다면 지금 일단 출사표를 던진 4명을 중심으로 전체는 19, 11, 17, 15인데 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돌려보면 또 32, 23, 22고요. 최종 2명이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내일 딱 1명 과반을 넘어서 누군가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 대체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고요. 이게 또 내일 합쳐지면 이른바 김한홍 중에 누가 2명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